안녕하세요. 설득컴 세미나 성균관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정성훈 교수입니다. 지난번에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릭, 그 다음에 호플랜드의 아, 좀 고전적인 연구들을 받고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설득에 관한 논문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득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중에서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이론은 그 정교화 가능성 모형 이렇게 말하는데 Elaboration Euclidean Model 그게 패티 앤 카시오퍼가 주로 한 연구인데 그 연구를 소개한 논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연구를 확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고전 중에 고전적인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패티 카시오퍼 골드만이 Journal of JPS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라는 저널에 1981년도에 출판한 그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 논문은 그, 그 설득 커뮤니케이션 연구라는 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그런 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연구고, 그리고 굉장히 사실은 아주 쌈박하면서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대학원 다니면서 이 논문을 처음 보고 이렇게 연구를 하는구나, 나도 이런 연구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논문을 자세하게 한번 한 두 강의에 걸쳐서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논문 이제 구글 스칼라에 가면은 그 논문들을 검색할 수 있죠. 근데 그 가면은 이 논문이 얼마나 많이 인용이 됐는지 알 수 있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2394번이 지금까지 구글 스칼라 안에서 잡히는 걸로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2394개란 거는 굉장한 거죠. 그렇죠? 굉장한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저널 오브 퍼스널리티 앤 소셜 사이콜로지라는 그 저널도 임팩트 스코어가 5.7쯤 되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저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처음에 이제 리차드 패티라는 사람이 있는데 리차드 패티는 여러분도 구글 스칼라에 가면은 리차드 패티에 대해서 우리 일단 그 저자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차드 패티인데 지금 이게 이제 어떤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12만 번 정도 그 사이테이션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논문들이나 챕터 같은 경우는 만 건이 넘게 그 인용이 되고 뭐 매년 뭐 한 매년 8천 건씩 인용이 되는 어마어마한 그 연구 역량을 보여주는 학자죠. 그래서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대표적인 학자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리서치 게이트라고 우리가 리서처들이 같이 사용하는 게 있는데 심심찮게 리서치 패티가 새로운 논문을 출판했습니다. 그런 연락이 또 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1977년도에 그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1975년서부터 사실 논문을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45년 동안 매년 거르지 않고 줄기차게 논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매년 45년 동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45년 동안 하이 퀄리티 논문을 계속 논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몰라도 매일매일 논문을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제 80살이 가까우겠지만 지금도 중요한 논문들을 계속 그렇죠. 뭐 제자들도 굉장히 많이 키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패티의 그 웹사이트에 가보면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처드 패티가 보면은 아, 그, 어, 그 상이나 상은 다 받았고 정말 전 생애를 바쳐서 연구를 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아, 이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두 번째 저자는 존 카시오포인데, 존 카시오포도 그 리차드 패티랑 못지않게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은 오하이오 스테이트에서 이제 그 카시오포랑 같은 시기에 박사 그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가
1970년대 때 오하이오 스테이트가 펄수에이전 스타디로 그 사회 심리학에 거기에 아주 가장 중요한 그 집단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아주 그 중요한 그 학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린 우드라는 사람도 있었고 티모시 브락이라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중에 보겠지만 카그니티브 리스폰스 마들이라고 설득 커뮤니케이션에서 아주 재밌고 중요한 연구를 많이 했고 그 밑에서 이제 카시오퍼랑 패티가 같이 공부를 했고 같이 이제 그 일러버레이션 라쿨리 마들을 만들어서 발표를 해서 아주 정말 유명해졌는데 이분은 사실은 그 전체 뭐 여러 가지 다른 연구들을 해서 사실은 또 엄청난 영향을 미친 분이고 이분은 2018년도에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66세인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굉장히 또 그래서 신문에 많이 실렸고 근데 여기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뉴스인데 여기 이 기사를 한번 보면은 이분이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는지도 잘 나와 있는데 하여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근데 이분은 사실 이제 일러버레이션 라이클 마들을 하면서 라이클리후드 마들의 핵심적인 그 컨셉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의 결과로 해서 태도가 결정된다는 게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 퍼수에이전 스타디의 그게 이제 핵심 교리인데 이분은 이제 리처드 패티랑 일러버레이션 라클루드 마들이라는 거를 계속 연구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를 측정하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했는지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했는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서 하고 하다가 이분 결국은 어디에 이제 관심을 두게 되냐면은 소셜 뉴로 사이언스 해갖고 이제 어떤 뇌파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감정과 그에 관련된 생각을 측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는 fMRI를 해서 그런 생각과 감정을 측정하는 연구를 해서 거기에 중요한 연구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로운리스 왜 사람들 왜 외로워할까 외로워하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중요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his influence across psychology, social neuroscience, health science, anonymous. 우리나라도 이런 훌륭한 학자들 많이 나올 텐데 그래서 이제 평생 연구를 했고 이게 두 번째 부인인데 그래서 이제 his legacy will live on through his seminal work, our forever lasting love, and through all of us whose mind had the privilege of his influence. 많은 사람들이 이 카시오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죠.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유오브 시카고에서 이제 그 학과장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센터 포 디렉터 뭐 이런 거를 이제 디렉터 오브 센터 이런 거 했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레이첼 골드만은 누구냐? 레이첼 골드만은 보니까 유니버시티 오브 미주리 콜롬비아에서인데 레이첼 골드만은 석사 지도학생이었어요. 리서드 패티가 미주리 대학교에 처음에 부임해서 나중에 둘 다 존 카시오프는 아이오와의 교수 됐다가 나중에 다시 오하이오 스테이트로 같이 옮겨서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망하게 되는데 자, 이 각주를 봐야 되는데 이게 author's note라고 그 1페이지에 사실은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그 뭐냐면 the data reported here are based in part on a master's thesis conducted by the third author under the supervision of first two authors. 사실 석사 학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석사 논문을 쓸 때 이제 패티가 이런 아이디어를 주고 너희가 이 이론을 테스트해봐라 해서 이제 데이터 컬렉션을 한번 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발전시켜서 논문이 나왔는데 이 논문도 나중에 자세히 이제 각주를 들어보면은 히스토리에 있어서 이게 바로 퍼블리시 된 게 아니고 몇 년 있다가 힘겹게 퍼블리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이제 패티가 퍼스트 오서가 됐겠죠. 근데 뭐 그래서 그것도 근데 리사 패티가 나중에 논문 쓰는데 결정적 기회를 많이 했으면 퍼스트 오서가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 연구인데 지금부터 이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작인데 recent review of numerous approaches to attitude change
that have developed over the past 35 years. 자, 그래서 이제 호플란드가 연구를 시작한 지 한 35년이 됐을 때, 70년대 중반에. 자, 그랬을 때 패티 카쇼퍼가 책을 내요. 근데 81년도에 그게 아주 유명한 책인데, 뭐 그 한동안 몇십 년 동안 이제 그 설득에 관해서 교과서로 쓰였던 뭐 이런 책인데, 이 책이 이제 모든 설득 이론들을 이제 쫙 정말 그 알기 쉽게 정리를 잘했는데, 이걸 하면서 쭉 결론적으로 이걸 하면서 마지막에 에필로그에 뭘 쓰면 뭐 설득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의 경로가 있더라 이런 거예요. One called the central route. 자기가 보니까 하나는 어떤 이건 그냥 이름 붙인 거예요. 근데 뭔가 이제 제대로 정도를 걸어서 설득이 된 경우, 그게 이제 중심적 경로 센츄럴 루트가 있고, 그런 이 센츄럴 루트 뭐 이런 게 설득은 뭐냐면은 views attitude change as resulting from a diligent consideration of issue relevant arguments. 자,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이슈와 관련된 주장들을, 논변들을 열심히 보고 읽고 생각하고 해서 따져봤더니 이게 맞네,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그 태도 변화가 있고, 자, these approaches that fall under this route have emphasized such factors. 자, 이런 이제 다양한 설득 요소들이 여기 이런 방식의 설득에 포함되는 설득 요소들은 뭐가 있냐면 comprehension, 메시지를 이해를 잘 했니? 그렇죠. 이해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태도 변화가 일어나겠죠. learning이라는 건 그 정보를 학습하고 지식을 획득한 결과로 우리가 설득이 일어나게 하겠죠. retention, 그걸 지식을 보유하는 거죠. 근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사실 이런 연구들이 이제 사실 이게 하나의 큰 설득 연구의 경향이에요. 근데 이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self generation of argument, self generation of argument가 있는데, 요게 이제 그린 월드라는 그 오하이오 스테이트의 그 펄수에이전 연구의 대가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결론은 뭐냐면은 사람들은 메시지를 보고 남들은 자기가 생각을 많이 해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의 결과로 한다. 그리고 여기 테스라는 분인데, 여기 테스도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재밌는 연구를 많이 한 분이고, self-generated arguments. 자, 뭐 이야기가 좀 길지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combination of integration of issue relevant arguments into overall evaluative reaction. 자, 어떤 경우냐면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받으면 그 정보를 각각을 평가를 해서 그 평가한 결과를 총합을 해서 인티그레이션 해가서 우리가 결국은 태도 변화를 하게 된다는 게 그 인포메이션 인티그레이션 티어리라는 앤더슨의 스타디인데, 저도 앤더슨에 관련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이걸 변형한 이론을 만들어서 논문도 썼는데, 뭐 가장 사실은 뭐 클레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어마어마한 그 연구 업적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시바인 에이전이 우리가 하는 뭐 티어리 오브 리전드 액션, 뭐 티어리 오브 리전드 액션이란 게 다 여러 가지 다른 정보와 정보의 그런 거 분석의 결과들을 총합해서 우리가 태도 변화를 한다는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크게 봐서 정식으로 우리가 정보를 처리해서 태도 결정한 경우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설득이 꼭 그렇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일어나는데, 그거는 어떤 거냐면은 세컨 그룹인데, 세컨 그룹은 emphasizes a more peripheral route to attitude change. 뭔가 그 우회적인 방법으로 태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주변적인 방법으로, 정식으로 아니고 뭔가 야매로 태도가 변화가 일어난다. 설득이. 자, 이런 게는 근데 그 찾아보면은 이런 식의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뭐냐면은 이런 연구들은 either positive or negative cues. 자, 단서인데 Q는 어떤 조그만 단서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태도를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그냥 뭔가 이제 나랑 출신 학교가 핫하, 뭐 사람 인상이 좋아, 뭐 그래서 이제 뭐 후보자를 결정한다든지 선거에서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게 Q다 이거죠. 근데 자, 그래서 이제 Q와 관련된 재밌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보면 second root have emphasized associating the advocated position with such basic cues as food. 자, 이번에는 똑같은 메시지를 주더라도 한쪽 컨디션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같이 스낵이라든지 음식을 같이 서빙하는 거예요. 커피라든지 뭐 이런 거랑. 그리고 한쪽은 음식을 안 줘. 그러한 다음에 그 메시지를 읽어보라 그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하면은 물론 우리가 생각하듯이 근데 그 음식을 제공받은 사람들은 더 그 이슈에 대해서 그 우호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특정 조건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나는 그 음식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우호적인 긍정적으로 평가 내린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이제 음식에 약한 거죠. 근데 그래서 이게 일종의 조금 재밌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연구들이 있고, 페인도 갑자기 이제 설득 메시지를 읽는데, 이게 뭐 의자가 불편하고, 뭐 이렇게 뭐 엉덩이에 뭐가 찔리고 막 이렇게 되면 짜증이 나겠죠, 사람들이. 뭐 이런 것도 하나의 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죠, 근데 이런 연구들이 많이 됐는데, 이건 정식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랑 많이 다르고 설득이랑 그 다음에는 어떤 게 있냐면 credible, attractive, powerful source에 관한 연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미 지적한 내용이지만 그 이제 신뢰할 만한 소스, 특히 이제 뭔가 매력적인 말하는 사람이 매력적이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더 잘 받아들인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정식으로 정도를 걸어서 자기가 이제 태도 변화를 하는 거랑 다르겠죠. 근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페닝 카시오포는 이거를 어떤 그런 주변적인 경로의 태도 변화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냐면 without the need for engaging in any extensive issue relevant thinking. 자, 여기서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생각을 별로 안 해. 생각을 별로 안 해. 그게 이제 그 약간 문제기도 하면서도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편한 거야. 근데 편해. 이게 많이 생각하지 않고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그런 걸 제공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게 재밌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골격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러보레이션 라이클후드 마들이라고, 그게 이제 그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책에는 되게 복잡한 걸로 이제 설명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건 이런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자,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 패티앤 카시포는 어떻게 하냐면은 설득에 이르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센츄럴 루트가 있고 주변적 경로, 페리페럴 루트가 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센츄럴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태도를 결정하면은 그 태도가 굉장히 강한 태도 형성이 돼서 쉽게 잘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나 퍼리퍼럴 루트로 해서 정한 거는 음식을 먹었다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한번 정하면 weak attitude에서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행동이랑도 별로 그렇게 관계가 깊지 않을 것이다. 근데 더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 뭐냐면 그게 이제 결과고, 그러면 사람들이 언제 센트럴 루트로 가는 걸 하겠느냐? 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그러겠어요, 근데 그 문제가 무지하게 중요해. 내가 집을 사야 돼. 예? 아니면 수술을 받을지 말지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결혼을 하는데라든지 뭐 이런 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당연히 사람들이 센츄럴로 들어가서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할 때는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그 argument quality가 중요해요. 근데 그게 정말 증거가 있고 논리적이냐 이런 게 중요하고, 그러나 중요하지 않은 문제야. 당장 나한테 별로 퍼스널리 중요하지 않아. 무슨 아무리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서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나는 사는 게 바빠서 이게 별로 안 중요해. 누가 물어봤어. 그럼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 볼 여유도 없고 관심도 없고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동기가 없는 거예요. 모티베이션은 이제 그 동기인데 동기는 어디서 오냐면은 중요성 요소겠죠. 근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퍼리퍼럴 루트로 간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한편에 중요하더라도 내가 몰라 복잡해갖고 알 수가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해 근데 cognitive ability 인지 능력이라든지 그게 떨어져. 예? 내가 아니면 내가 여유가 없어 생각할 여유가 없어 너무 지금 피곤해. 예? 너무 피곤해. 사는 게 힘들어. 그러면 사람들이 정치적 이슈를 물어보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누가 한 말이지? 어느 당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당에서 나온 후보죠? 그걸로 보고 그냥 그냥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퍼리퍼럴 루트로 가요. 근데 사실 문제가 뭐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근데 이제 정치에 관심이 많거나 정치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사람들 당연히 센츄럴 루트로 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현대 사회, 현대 도시 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다 같이 바빠. 그다음에 피곤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경우 우리가 퍼리퍼럴 루트로 가게 된다. 이런 거예요. 이제 퍼리퍼럴 루트로 가면 Q가 이제 에리투 체인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퀄리티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사실 기본 이 이론의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론 전개와 모형도 안에 들어가면은 무지하게 복잡해요. 근데 그리고 그의 논쟁이 또 그게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시스테메릭 휴리스틱 프로세싱 마들이라고 있는데 그 둘 간에 막 논쟁도 많고 논문도 저는 그 논문을 거의 다 자세히 읽어봤는데 뭐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치알디니, 패티, 카시오포가 해서 이제 컨시퀀스. 그게 이제 다른 루트로 갔을 때 컨시퀀스가 있더라. 엔듀어링, 프리딕티브, 뭐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스트롱 에리튜드고 에피머럴, 이게 less predictive, 이게 뭐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이런 거는 weak attitude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our goal in the present study was to explore the conditions under which each route to persuasion would be taken. 사실 요 스타디는 뭐냐면은 그 컨디션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컨디션이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motivation이겠죠. 동기를 결정하는 건 뭐냐? importance. 사안의 중요성인데 사안의 중요성을 다른 말로 뭐냐면 개인의 삶과의 관련성, personal involvement. personal involvement, 관여도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얼마나 개인의 삶과 관련되어 있느냐, 관련이 깊으면 다른 말로 내 삶 그 이슈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내 삶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이슈 같으면 우리가 센트럴 루트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안 간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하이 퍼스널 relevance 를 그게 하나의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많이 테스트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근데 리터러처 리뷰를 하잖아요 우리가 앞에 하다가 이제 여기 최이큰 이야기가 나와요. 최이큰은 최이큰이 스타디를 했다 그래. 근데 이 스타디를 어떻게 하냐면은 message containing either 2 or 6 arguments 최이큰이 스타디를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최이큰이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80년도에 나온 논문이 이 스타디랑 굉장히 유사해. 거의 같아. 그리고 중요한 띠오리를 내가 중요한 명제들을 다 하기 테스트했어. 자, 이게 메시지 아규먼트 논거가 6개 있는 거랑 2개 있는 조건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럼 센츄럴 루트에서는 6개가 있을 때가 더 이게 중요한 이슈일 때는 6개를 읽었을 때 설득이 더 많이 되겠죠. 근데 그리고 또 어떤 조건을 만들면 likeable, dislikeable source 말하는 사람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랑 싫어할 수밖에 없는 디스라이커블 사람을 소스를 따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게 사안이 중요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메시지가 아니라 소스가 어트랙티브하냐 그렇지 않냐 매력적인 그렇지 않냐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해서 이게 테스트를 해갖고 테스트가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굉장히 좋은 저널에 퍼블리케이션을 했어. 그럼 사실 끝난 거잖아요. 그럼 이 연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연구를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때가 되게 중요한 순간이었던 게 뭐냐면은 최이큰도 그 당시에 이 패티 앤 카시오포의 정교 가능성 모형이랑 똑같은 아주 유사한 이미 모형을
만들어서, 거기는 퍼듀 대학이라고 근처에 있는 대학인데, 퍼듀 대학에서 그 만들어서 이미 발표를 했던 거야. 그 사람도 박사과정 학생인데. 자, 그래서 이거 보면 체이크니 Systematic versus Heuristic Processing 있잖아요. 이렇게 이름 붙여서 이게 또 먼저 이제 선점을 한 거예요. 근데 자, 그런데 체이크는 이 연구를 여기서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 읽어보면 알겠지? 비판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아, 그 메시지의 그 메시지를 아규먼트에 의해서 태도가 결정될 것이다. 사안이 중요하면은 그렇게 해놓고 체크를 어떻게 했었냐면 메시지 그 논거가 2개짜리 6개짜리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패티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 메시지 다 안 읽어보고 이거는 이유가 2개밖에 없네. 여기는 이유가 6개나 되네. 이것도 하나의 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읽어봐. 안 읽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보고 이거는 이유가 많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메시지 아규먼트가 아니라 큐다, 단서다. 그러니까 이거는 퍼리퍼럴 루트랑 관계된 거다. 이렇게 혼동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약점을 발견해갖고 그 약점을 치고 들어가서 자기가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서론의 결론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해서 우리의 가설은 이것이다. On the conditions of high personal involvement. On the condition. 그래서 그 관여도가 높은 조건에서는 설득은 뭐에 영향받냐? 메시지 아규먼트의 품질에 의해서 영향받을 것이다. 하지만 low involvement conditions 그 관여도 낮을 때는 설득은 뭐랑 관계 있느냐? tie strongly to the expertise of source. 이걸 이제 가설로 만드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이 가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걸 어떻게 테스트했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테스트하는 방법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